이번엔 실수 톡톡 5번째입니다.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어떤 사례였냐면 2013년 5월 달에 6억 주고 주택을 취득했어요. 나는 다른 주택 없어요. 이것만 갖고 있고 이 주택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2023년 11월 달에 20억을 주고 팝니다. 거주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럼 비과세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1세대가 1주택 요건은 충족했어. 그러면 2년 보유를 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취득일부터 2년 보유했네요. 충족했습니다. 거주 요건 마지막 봐야죠. 거주 요건이 있는 주택일까요? 없는 주택일까요? 언제를 봐야 되죠? 그렇죠. 취득일. 취득일이 2017년 8월 2일 이전이에요. 그럼 거주 요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납세자는 나 비과세 돼.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맞아요. 비과세 됩니다. 근데 한 가지를 간과했죠. 어떤 내용이었죠? 우리나라 지금 현재 비과세는 양도가액 얼마까지가 비과세죠? 12억 원 이하의 양도차익. 근데 얼마의 양도했죠? 20억. 그럼 12억 원 초과되는 과세되는 양도차익이 있겠네요. 과세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죠. 근데 과세되는 양도차익이 있으면은 다음 산식이 어떻게 되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두 가지로 구분돼서 적용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2%짜리, 또 하나는 4%짜리 이렇게 적용됩니다. 2%짜리는 보유기간 곱하기 2%가 적용되는 거고 4%짜리는 보유기간 곱하기 4% 플러스 거주기간 곱하기 4%. 2%짜리는 한도가 30%고 이 4%짜리는 한도가 80%가 적용됩니다. 당연히 4%짜리 적용받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비과세 대상이라 할지라도 4%짜리를 적용받으려면 대전제 조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되죠? 맞아요. 2년 이상 거주해야만 이 4%짜리를 적용받습니다. 머리가 혼란스럽죠? 아까 비과세를 받는데 거주 요건 없다고 했잖아요.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했기 때문에. 맞아요.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면은 세금 하나도 안 냅니다. 근데 지금 양도가액 12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과세되는 양도 차익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장특공제는 별도 따져야 되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별도 따지는데 그러니까 4%짜리를 적용받으려면 2년 거주를 해야 되는데 비과세 판정에서는 거주 요건이 없다 할지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4%짜리를 적용받으면 2년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납세자는 비과세는 적용받되 12억 초과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아야 되는데 본인은 비과세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4%짜리를 적용해가지고 세금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세관청에서 비과세는 맞는데 과세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4%짜리 적용했잖아요.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 잘못 적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징을 한 게 2억 6,800만 원 추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특공제가 최대 갭이 50%까지 나기 때문에 몇 억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양도를 20억에 했습니다. 취득을 6억 원에 했어요. 비과세는 적용돼요. 그러면 양도차익이 14억 원인데 이 14억 원을 발라야겠죠. 어떻게? 비과세되는 양도차익과 과세되는 양도차익. 어떻게 바르죠? 전체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 20억 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12억 원. 20억 마이너스 12억 원. 그렇게 했더니 비과세되는 양도차익과 과세되는 양도차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과세되는 양도차익이 5억 6천이에요. 과세되는 양도차익이 있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돼야 되죠. 내가 만약 여기 거주를 안 했다. 그러면 2%짜리 적용됩니다. 10년 보유했기 때문에 10년 곱하기 2% 양도차익이 20%가 적용되고 나머지 누진세율이 적용되면 1억 5,200만 원을 원래 이분은 납부를 했어야 됩니다. 만약 이분이 이 주택에 거주를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과세되는 양도차익까지는 동일하게 산정이 됩니다. 이제 장특공제가 달라지겠죠. 왜? 4%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10년 보유하는 와중에 내가 2년 거주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산식 보유기간 곱하기 4% 플러스 거주기간 곱하기 4% 하니까 48%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네요. 아까 거주 안 한 경우 20% 적용받거든요. 배 이상 받는다는 거예요.
세금 부담이 그만큼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계산해 보니까 8,900만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과세 관청에서는 이렇게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프로를 적용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납세자는 나는 비과세 대상이야 해서 4%를 적용하다 보니까 이제 추징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 할지라도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되는 고가주택이라고 하거든요. 고가주택에 해당하면은 반드시 2년은 거주하고 양도해야 양도세 부담이 상당히 줄 수 있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짜리 장기 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 곱하기 2% 한도 30%까지 만약 2년 이상 거주했다. 그러면은 4%짜리 장기 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 곱하기 4% 플러스 거주기간 곱하기 4% 맥시멈 80%까지 제일 좋은 거는 만약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그러면은 10년 이상 거주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면 맥시멈 80%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대상은 적용되는데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 내가 여기에 2년 거주했는지 그거에 따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세부담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리고 많이들 아직까지도 착각하고 있는 거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되기 전이나 비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 요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즉 양도가액이 10여 원을 초과해서 과세되는 양도차익이 발생한다. 그때 4%짜리 장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비과세와 상관없이 무조건 2년 거주를 해야만 적용받을 수 있다. 그래서 결론, 절세 팁. 고가주택, 양도가액이 10여 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최대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표 2 4%짜리겠죠. 적용받으려면은 해당 주택에 최소 2년 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